여러분, 지금 북태평양에서 60조 원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도 칼도 없는 전쟁이죠.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주인공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입니다. 그가 최근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사업 논의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오션이 던진 4,200억 원짜리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선제 투자금입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먼저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미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승부수입니다. 캐나다가 발주하려는 잠수함은 최소 12척입니다. 한 척당 가격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죠. 단순 계산만 해도 18조 원에서 24조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잠수함의 수명 주기는 30년 이상입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이 건조 비용의 2배가 넘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진짜 규모는 60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파일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맞붙은 겁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214급 잠수함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한국도 과거에 독일 기술을 배워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맞붙는 구도가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독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브랜드 파워도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캐나다가 잠수함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에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잠수함을 팔고 싶으면 자동차 공장도 함께 세우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죠? 잠수함 사업인데 왜 자동차 공장이냐고요? 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자동차 구매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카드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건조기간만 7년에서 10년입니다. 실제 인도까지는 더 걸리죠. 정권 임기와 맞지 않습니다. 유권자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낸 해법이 바로 자동차 공장입니다. 잠수함 계약을 따내려면 대규모 자동차 생산 기지를 캐나다에 세우라는 조건을 건 겁니다. 이 조건 앞에서 독일이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한 번에 큰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약속해야 움직이죠. 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변하면 약속이 철회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하나오션이 4,200억 원을 선제 투자한 겁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인수, MRO 기업 인수, 100% 산업이익 환원, 계약도 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군 관계자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행동한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거든요. 호주를 기억하십니까? 호주가 프랑스와 66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현지 일자리 창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주는 계약을 파기했고 프랑스는 엄청난 신뢰 손실을 입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사례를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오션의 4,200억 원은 바로 그 공포를 정면으로 없애는 카드입니다. 우리는 계약 전에 이미 행동했다. 너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너희 산업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겠다. 이 프레임은 캐나다 정치권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의 캐나다 방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북미 사업 확장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오션이 4,200억 원 투자를 발표한 직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건 연간 10만 대 규모의 중형급 자동차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죠. 현대차는 이미 브라드제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엘라베마주 공장 모두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캐나다 방문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된 실행 기록이 있다. 하나오션이 잠수함으로 문을 열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공장으로 그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총력전입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모두 나서서 캐나다 정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조선, 자동차, 방산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을 보여왔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에 거대한 약속을 받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파트너가 더 믿음직하거든요. 독일이 완벽한 계획서를 들이미는 동안 한국은 이미 땅을 파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KSS-3 배치3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수중 항속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스노클링 횟수를 줄여서 적의 탐지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겁니다. 캐나다처럼 광활한 해역을 가진 국가에게는 전략적 억제력까지 제공하는 무기입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SS-3 배치3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준 핵추진 잠수함 수준의 지위를 획득했다. 30년 전 독일 도면을 베끼던 나라가 이제 독일을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독일은 최근 납기 지연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신뢰의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랜드 파워는 강력합니다. 캐나다 내부에도 독일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던진 4,200억 원짜리 선제 투자와 정의선 회장의 직접 방문, 그리고 검증된 실행 기록이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방산은 단순한 수출국에서 북미 안보 인프라의 핵심 구축자로 격상됩니다. 잠수함 12척 공급, 30년 이상 이 잠수함의 유지, 보수의 독점, 자동차 공장 운영, 부품 생태계 구축,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면 60조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겁니다. 폴란드,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미 한국 방산에 문을 연 나라들이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함께 키워준다는 걸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정권 교체, 예산 삭감, 국제 정세 변화. 어떤 변수 하나로도 이 거대한 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4,200억 원이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손실이 아니라 보험료이자 입장권이다.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이 2조 원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3,500억 원인 걸 생각하면 잠수함은 척당 가치가 6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수익 구조입니다. 건조 비용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2%는 30년 이상 이어지는 유지 보수에서 나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현지 유지보수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산 핵심 부품이 자동으로 소비되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투체계, 소나, 특수강, 리튬 배터리 모듈, 껍데기와 단순 조립은 캐나다에서 하고 두뇌와 심장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협력 업체들에게 평생 먹거리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캐나다는 공장을 얻고 한국은 기술 주권과 장기 수익을 지킵니다. 완벽한 윈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북극해의 지정학도 변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함대를 강화하고 중국도 원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24,000km를 가진 나라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세 방향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에 버금가는 은폐성과 장기작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KSS-3 배치3가 정확히 그 요구를 충족합니다.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생존 공식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이겁니다.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캐나다의 안보와 경제, 고용,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200억 원이라는 작은 불씨가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30년 전 독일 도면을 몰래 베끼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세계 최첨단 스마트 야드를 만들고 리튬이온 잠수함을 설계하고 북미 대륙의 안보 인프라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은 집념과 계산된 과감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오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전체, 나아가 제조업 전체의 미래 생존권을 건 투쟁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5대양을 지배하는 시대의 첫 장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